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인 하우스바르트가 근대 자본주의는 문화적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세 가지 장벽, 즉 교회와 천국의 장벽, 운명과 섭리의 장벽, 그리고 신라권의 장벽이 르네상스와 이신론과 진보 사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장벽이 제거되면서 자본주의 도래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먼저 르네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르네상스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15세기에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14세기에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르네상스를 엄밀하게 들여보다 보는 것은 경제사학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 르네상스가 오늘 근대의 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영어로 치면 다시 태어난다, 리버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14세기부터 16세기에 있었던 문예 부흥 현상을 얘기합니다. 문예 부흥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르네상스가 주로 이 고대에 발전됐던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작품들 또는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고대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처음에 이태리 반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나중에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르네상스가 만개한 곳이 이 이태리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도시국가들이죠. 피렌체에서 시작돼서 로마로 가서 꽃을 피웠다가 베네치아 가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도시, 이런 대도시에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는 교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좀, 스페인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되고, 로마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 쪽으로 계속 르네상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르네상스가 이태리 반도에서 시작됐는가? 그 이유가 아마 그 로마 교황청이 바로 이태리에 있었고 그래서 가장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이태리는 도시국가 체제 하에서 꼬뮤네라고 불리는 주민자치 공동체가 발전을 했었고 이 꼬뮤네라는 것은 이 자치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도시국가 이걸 이제 계승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두뇌 집단들이 모여 있었고 이 천재들이 만든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를 중세 시기로 보느냐 근대의 시작으로 보느냐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근대가 끝나고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르네상스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르네상스가 시작했던 것을 14세기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14세기는 중세의 가을이라 그랬죠. 호이징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 중세의 가을로 본다 그러면은 중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16세기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16세기는 근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이렇게 르네상스가 중세문화의 결실기로라고 보는 그 하우징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르네상스를 근대의 봄이다. 브루크아르트 같은 사람은 근대의 봄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중세와 단절된 근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무튼 학자들 사이에 특히 미술사나 이런 문화사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는 르네상스의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의미를 더 주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패스트가 도래하면서 14세기에 중세 인구가 굉장히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인구가 회복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로페즈가라고 하는 중세 경제사가는 왜 르네상스가 이렇게 발전했느냐를 설명하면서 일종의 이제 베블레니 얘기하는 과시적 소비 있죠. 새로 등장한 신흥 상인 계층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뛰어난 예술가들한테 조각 작품이나 뭐 이런 것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성당을 만들게 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조각품들 넣게 하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계속 미사를 드려줄 성당을 만들어 달라. 이런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흑사병과 르네상스의 시작이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흔히들 이태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면 하는 일이 뭐예요? 저 미술에 관심 갖잖아요. 요새도 부자들이 사실 미술에 관심을 가져요. 또 미술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자들이 뭐 미술관도 갖고 있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 그때 도시국가들의 제일 부자들이 이런 미술 작품을 옹호를 했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작품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르네상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또 로페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르네상스 기간에는 유럽 경제가 하강기였다. 그런데 일종의 그 부자들이, 신흥 부자들이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거는 아니다. 르네상스는 불황기가 아니었다. 그때는 흑사병에서 빠져나와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였고 실질 임금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왕성한 미술 생산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또 견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어떤 견해가 맞든지 간에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고대 정신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인간미, 조각을 만들어도 인간의 남성의 그 근육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라든지 뭐 이런 인간을 찬미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동상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중세로 오면서 이건 정말 이교도의 유물이다 해서 다 동상을 파괴합니다. 땅에 파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목을 다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다시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동상들을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다시 다듬고 또 다시 그런 걸 모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 있었던 고대 판테온 신전을 모방해가지고 고세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이런 것을 이제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일명 이제 피렌체 대성당이라고 부르죠.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인데 이런 거를 갖다 고대의 판테온 신전을 그대로 모방해서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죠.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또 뻥 뚫려 있어요. 판테온 신전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이 빗물이 안 들어온다 그래요. 이 내부에서 열이 올라와서 빗물이 이게 상승 압력이 있어서 빗물이 안으로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도움식으로 만드는 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데 르네상스 다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피오레 성당에서는 이렇게 위에다가 탑을 만들었죠. 이 탑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모실 텐데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 탑 여기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표시한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브루크하르트는 이 르네상스의 핵심을 고대의 회복인 동시에 또 인간의 발견이에요. 중세는 인간보다는 신, 하나님, 인간을 묘사하더라도 성자, 뭐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만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 인간들. 이런 인간의 발견이 고대 이태리 르네상스의 핵심이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만족할지 모르는 탐구심. 그리고 이 질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 이런 시대들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 조각, 각종 저술 활동 이런 데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체의 재발견, 나체의 아름다움, 또 이제 고대 키케로 같은, 키케로는 이제 시저 시대 원로원 의원인 동시에 가장 뛰어난 웅변가 저술가였죠. 키케로의 대부분의 웅변과 저술은 사라졌는데 이런 고대 문헌을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단테나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르네상스 시대 저술가들이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이태리 반도의 피렌체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웠고 밀라노를 거쳐서 로마 그리고 베네치아로 옮겨가게 됩니다.